여보, 엠마가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이야? 애가 왜 이러는 거야? 엠마, 눈 좀 떠봐. 이른 새벽, 캐나다 엘버타주의 한 가정집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가더니 구급대를 부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돗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 종류 중 하나로 그 매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와 함께 존재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집을 지키고 사냥도 도와주며 믿음직스러운 동반자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근성과 지능을 겸비한 훌륭한 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화와 함께 산책이나 놀이를 위해 집안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적합한 작은 크기의 해외종 강아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진돗개가 조금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한 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겪은 켈리 가족의 사연인데요.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에 살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4살 딸 엠마와 2살 아들 윌리엄을 키우고 있어요. 마이클과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키우며 특별한 애착이 있었지만 저는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으며 예전에 한번 큰 개에게 물려서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기억과 강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마이클의 강아지 입양 요청을 항상 거절해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은 후에는 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저와 오랜 대화 후에 가족의 안전과 제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마이클은 회사 업무로 출장이 잦았고 집을 자주 비워야 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마이클이 출장을 가게 되어 혼자 육아하며 지쳐 있을 때마다 그는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등 저를 도와주려고 했고 아이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이클은 강아지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고 저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갔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더욱 깊게 실어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출장이 줄어들고 지금 상황이 바뀌면 강아지를 키워보자며 가끔 저에게 농담조로 말하긴 했어요. 저는 상황만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죠. 남편은 워낙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라 우리는 자주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 동료 부부를 초대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동료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사 중 동료가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클은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관심이 없어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는 한국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안락사 직전에 다행히 입양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입양을 신청한 후 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캐나다행 비행기에 강아지 이동 봉사가 결정되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강아지가 집으로 오면 우리 가족을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마이클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돌아간 후로 마이클은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딸도 덩달아 강아지를 볼 수 있다며 흥분한 마이클과 딸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입양한 강아지를 보고 와서 다시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자는 말을 하진 않을까 불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동료 부부가 늦은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던 그 부부는 평소에도 종종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가곤 했는데요. 그날도 그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와서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특히 엠마가 가장 좋아하는 버터 타트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보며 엠마는 흥분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터 타트는 부드러운 카라멜과 피칸이 들어있는 작은 파이로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엠마와 윌리엄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식과 함께 맥주를 마시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부부가 오늘은 그런 이유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어 부부는 한국에서 입양해올 강아지를 몇 달 동안만 맡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부부의 근심한 표정을 보며 바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에 부부의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산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연락이 왔으며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며칠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것 같아서 부부가 급하게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입양하기로 한 강아지가 입국을 하게 돼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과 딸은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며 아예 키우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만 맡아주는 것이니 괜찮지 않아?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에게 강아지는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의 건강을 챙기라며 위로하자. 부부는 드디어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부부는 강아지를 위해 준비해두었다는 집, 사료, 장난감을 포함한 강아지 용품들을 우리 집에 전달하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공항에서 한국에서 도착한 유기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큰 검고 마른 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딸은 그런 강아지여도 마냥 좋은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외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작고 하얀 귀여운 강아지를 원했었는데 검고 무섭게 생긴 강아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마이클과 딸은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 우리에게 온 것은 행운이라며 럭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동봉사자는 럭키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는데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 중 흑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럭키에게 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흰색이나 황색 털을 가진 진돗개도 있었는데 럭키는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 속 진돗개처럼 늠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럭키는 꼬리를 말고 집 구석에 숨어 있었고 사료나 간식을 주어도 눈치를 보며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식구이니 저도 정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마이클이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수십 번을 부르고 눈을 마주쳐도 럭키는 우리 주변만 맴돌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피하기만 하는 럭키를 보며 친해지고 싶다고 울고 럭키는 우리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아지는 애교도 많고 옆에서 위로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럭키는 정반대여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은 유독 피곤해서 우리는 모두 깊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평소에는 침대에 올라오지 않던 럭키가 갑자기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을 방해한 럭키에게 짜증이 났고 마이클은 단호하게 럭키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럭키는 계속해서 침대로 아이 방으로 방문 앞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럭키가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어나서 럭키를 따라갔습니다. 럭키는 우리 부부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첫째 딸 방문 앞으로 가서 문을 긁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방문을 열고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저를 마이클이 달래며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우리 가족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딸이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을 했다고 했어요. 그 전날부터 열이 오르는 게 심상치 않아서 해열제를 먹이고는 있었거든요.
새벽에 열이 심하게 올라 경련까지 온 것이었어요. 딸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은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해열제를 준비하고 폐렴까지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다행히 럭키 덕분에 제 걱정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럭키는 거실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딸 아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럭키가 딸 아이 증상을 미리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두세 번 일이 반복되니 럭키가 정말로 우리 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강아지가 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호를 줘서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럭키의 영특함에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본 진돗개 영상에서 충성심이나 영리함이 우수한 견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럭키도 그런 진돗개의 피를 받아 정말로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럭키 덕분에 딸 아이의 증상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고 딸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딸 아이 옆에서 든든히 앉아있는 럭키에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곁을 주지 않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미안해졌고 제 남편에게 울며 럭키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저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한국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딸 아이의 사건 이후에는 저는 럭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 아이와 저에게는 이제 럭키가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럭키 덕분에 걔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에 이제 럭키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럭키도 점점 밝아졌고 하지만 큰 소리에 겁을 먹거나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모습은 여전히 있었죠. 우리는 럭키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럭키가 딸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럭키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과 함께 잠이 든 럭키를 보며 힘들었을 유기견 생활이 상상되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도 싫어하고 소심하고 조용한 강아지가 힘든 거리를 떠돌며 눈치를 보고 도망 다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못 줬던 것이 더 미안해졌고 이렇게 딸 아이와 함께 곁에서 오래오래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진심으로 럭키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럭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1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1년 후 어느 주말 저와 딸, 아들 그리고 럭키는 마당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출장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마당 구석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럭키는 제 옆에 누워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짐승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 듣는 울음소리였어요. 그리고 곧 그 소리가 우리 마당에서 점점 커졌고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이 산 쪽에 있어서 종종 곰이 출몰한다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소심하고 구석자리에만 있던 럭키가 정말 무섭게 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곰을 경계하며 처음 듣는 소리로 짖기 시작했죠. 곰도 물러서지 않고 짐승 소리를 내며 위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짐승 소리를 듣고 경찰과 함께 달려온 거였어요. 곰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곰이 끝까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목이 아플 정도로 짖는 럭키를 보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럭키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러자 럭키는 딸과 아들의 볼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된 럭키와 함께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럭키를 만날 수 있게 해준 한국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유기견이 사랑을 받고 영웅까지 되었다니 저도 뿌듯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